네, 2023년 3월 25일 이정훈입니다. 바야흐로 초한전 시대입니다. 이따 초한전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씨 장교, 여성 장교가 아닙니다. 아가씨처럼 착하게 생긴 우리 국군 아저씨, 총각 순경, 네, 수더부근하게 생긴 그런 순경. 이제는 이들이 과연 필요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초한전 시대 아가씨 군인, 총각 순경 과연 필요한가? 군인다운 군인, 경찰다운 경찰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듯이 오늘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노총이 주도한 것 같아요. 근데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가 이게 나라냐,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는 작년 10월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죠. 그때 북한이 자통으로 불리는 조직, 그리고 민노총을 통해서 내려보낸 그런 구호가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였습니다. 자, 이제 커밍아웃이 되고 있어요. 민노총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누구의 사상에 따라 움직이는지. 그런데 이 집회에 이재명을 비롯한, 박홍근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해서 함께 이게 나라냐 팻말을 흔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노총 양 위원장은 뭐 그런 얘기했고, 박서군이라고 전국 민중행동공동대표, 이 좌파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대표 행동, 무슨 뭐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거죠. 그는 개사에서 대통령은 기존 남북 합의서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이게 중요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한 게 누굽니까? 이렇게 좌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왜 추진합니까? 왜 우리가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합니까? 북한 핵 때문이죠. 북한이 핵 어뢰,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어뢰도 아니고 핵 드론, 수중 핵 드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물속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우리 부산항을 집어삼키게 하는 이런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도 뻥긋 안 하는 자들이 이런 좌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더한 물질 나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배출한다고 하니까 일본은 안 돼 하고 배짜라고 뒤집어지는 이런 자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한다. 선제 공격하면 왜 안 돼? 내가 죽을 판인데 저놈이 나 찌를 때까지 배 내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드글드글합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구력 외교를 일삼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을 때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거기다 핵탄두를 올려서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 자들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입도 뻥긋 안 하는 이 좌파들, 이런 자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겠습니까? 구력 외교를 일삼는, 그래, 왜 구력이야? 왜 구력이라 그래? 한일 관계는요, 그동안 늘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 쪽에 와주는 쪽으로 했었죠. 힘 있는 쪽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갔습니다. 기시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죠. 구력 외교가 아니라 이 형님 외교를 한 거지. 그래, 우리 쪽에 문제 있는 거 우리가 풀게. 오케이, 잘해봐. 뭐 달라고 안 해. 뭐 사과도 필요 없어. 당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한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말은 김정은한테 퍼부어. 그 뒤에는 제가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서울 시내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을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박홍근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정미로 대표되는 정의당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이재명은 방사능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 도입하지 말라 그러는데, 방사능 오염된
농수산물은 일본 시민들도 먹고 있어요. 제발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진짜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을 걱정했던 거는 1945년 8월 6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거는 그 두 곳은 우리 남해를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죠. 후쿠시마는 태평양 바라보니까 먼 것이고. 그때는 아주 더울 때였으니까, 8월 달이었으니까 비도 왔고, 그 빗물에 씻겨서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들어왔을 텐데, 그때 수산물 먹고 우리나라 뭐 탈이 났나요? 제발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씨. 우리가 좀 뭐 만에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뭐라 그랬지? 이재명? 멍게니 해삼일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멍게니 해삼일이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 이런 비과학적인 사람들, 이런 대통령이,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안보 문제를 쭉 다루면서, 아니, 저희 기자의 경험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알았던 80년대 후반에 제가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은 참 터프했어요. 터프하면서도 굉장히 예리했어요. 그리고 인내심도 강했고 터프한 분도 있었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 이렇게 착하고 여리여리한 기자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고참이 돼서 보니까 특히 여기자를 뽑을 때 내가 농담 삼아 진담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며느리감 뽑지 마세요. 여기자감 뽑으세요.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고. 며느리감 뽑지 말라고. 기자는 기자에 맞는 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감 같은 여자 지원자를 뽑습니까? 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이 기자들이라고 하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냄새도 나고 싸움질도 하고 술도 마시고 좀 거칠면서도, 그리고 돌아와서는 칼을 찬 선비처럼 쫙 일필이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더럽고 냄새나고 하면 몸 빼고 하는, 그러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현장에 뛰어들어 가야 됩니다. 남자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꾸 여자 기자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사람 많이 뽑아서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 군도요, 사관학교에서도 성적 위주로 하면서 참 이렇게 소위들 나올 때 보게 되면은 늠름한 소위가 아니라 아가씨 같은 느낌을 주는 소위가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도 소위로 임관했는데 쭉 가서 보니까 참 늠름하다기보다는 참 착하게 생겼다. 근데 진화론에서 들어가게 되면 착한 사람들은 참 대책 없다. 스스로 문제를 못 푼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참 대책 없다고 그러죠. 뭔가 풀어내는, 얼마나 많은 난제에 부닥칩니까? 언젠가부터 이 아가씨 같은 군인들이 많아지면서 고급 지휘관으로 가게 되면은, 야, 제가 보기에는 신문사에서 저 같은 놈 그대 치고받고 강하게 뭐 내 의견도 내세우는데, 고급 장성으로 갈수록 예하고 자기 상관이 원하는 답변 보충하기 위해서, 그게 스텝인 줄 알아요. 그게 참모인 줄 알아요. 스텝들이 의견이 막 해가지고 참모장을 결쳐서 사령관이 결정해야 되는데, 사령관이 결정을 하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다 아가씨 같은 군인들만 생기는 거죠. 이 아가씨 같은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이 무인기를 띄워서 우리를 휘젓고 나와도 바로 응징보복하겠다는 군인 한 명 없습니다. 합참의장부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대 돌아다니면서 뭐 응징보복하라는 소리는 열심히 합니다. 지금 김승겸이도 그러고 뭐 이종섭 장관도 그러고 있어요. 왜 당일날 안 했냐 이거예요. 이게 다 아가씨 같은 군인들이 가득 차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보면요, 경찰은요, 전 가장 좋은 경찰의 예로서는 미국 가서 미국 경찰 보면 다 겁냅니다. 미국 경찰은 총 차고 다녀요. 미국에 뭐 하게 되면 미국 경찰은 겁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경찰은 겁이 안 나요. 참 뭐라 그럴까, 총각 같고 야리야리하고 아가씨 군인 비슷하게 아가씨 경찰이라는 느낌이 들죠. 친절한 건 좋아요. 일본 경찰들이 오마와리 상, 그래서 순사들을 이게 친절한 상으로 많이 합니다만, 일본 경찰들도 이 준법 할 때는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여리여리하고 총각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집안에서 살인사건 났을 때 여경이긴 하지만 도망쳤잖아요. 덮쳐야지.
제가 그 전에 신창원 사건 한참 취재할 때 신창원하고 붙어가지고 경찰이 싸워서 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 갖고 맹 비난했는데 기자가 현장 가서 낙종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경찰을 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난하는데 사실은 덮친 그 용기를 인정해줘야죠. 힘이 딸리는 걸 어떻게 해. 워낙 센 놈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야리야리하고 친절한 경찰 하다 보니까 이 경찰이 뭔 사건이 나면 다 몸을 사리고 빼요. 시위가 생겨도 안 막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 정도 도발하게 되면 우리 군부에서 내가 나가서 때리겠습니다 하는 선봉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하겠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했을 때 상군총장하고 해병대 사령관 불러놓고 자 가야 되는데 어떤 분해를 벌일 수 있어 그랬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청룡군관은 3군의 앞장서서 청룡은 간다. 이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봉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룡이 가장 준비가 잘 됐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진으로서 맹호 육군이 가고 이진으로서 백마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무인기 북한이 휘저었어? 우리도 너 할 때까지 아무도 안 해. 이게 군인이야 이게? 아가씨지. 똑같아요. 지금 시위가 생겨도 우리 경찰들이 뭐 저쪽에서 뭐 나중에 법적 시비 갖고 대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총각 착한 총각 경찰이야. 물론 옛날 경찰들은 거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까지 했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박초원 치안감이니 누구니 다 날라갔죠. 뭐 좌파들이 민주화를 이유로 그 사람들 다 날렸습니다. 군부에서는 하나에 척결한다고 다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 군인 많아졌고 총각 같은 경찰이 많아졌는데 다시 험악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다운 경찰을 인관시켜라.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라. 무슨 현대나 삼성 다니는 직원처럼 사복만 입으면 매끈한 그런 군인 경찰 말고 미국 경찰처럼 미국 군인들 딱 나오고 거기다 뭐 포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 이제 북한이 이 민노총을 통해서 총지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핵 수중 드론 또 핵 무기 갖은 위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는 지금도 매우 어려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합리성 보다가는 위대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세상 움직이는 거는 법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법 안에서 경제의 논리로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뭘로 합니까? 법이 아닌 정치로 풀어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한다 그럴 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짓고 그 다음에 포항 제철을 지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받은 돈 갖고는 안 되죠. 그 차관을 빌리려고 할 때 IBRD, IMF 다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왜?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논리로 보게 되면 한국은 제철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나라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근데 박정희가 해냈습니다. 그건 정치력입니다. 이 정치력을 하려면 강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초한전. 우리 바둑 뜰 때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는 그런 식으로 바둑을 뜨는데 그 초한이 아니고 이게 초월할 때 초자에다가 한계 한자. 한계를 넘어가는 전쟁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전쟁. 새로운 전쟁의 도래 중국의 초한전. 중국이 상상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용 선생이 썼는데 이분은 건대 정외과를 나오고 미국 뉴욕 주립대 정치학 박사입니다. 외교원 교수를 거쳐서 계명대 중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 중국이 지금 이기기 위해서 갖은 전략을 다 쓴다. 제가 누차 얘기했던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각국의 중국의 휴전중을 50조 중에 일부를 자기네 정보기관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러면서 세계 패권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본질입니다. 북한도 역시 이런 초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대화하고 뭐 어쩌고 해서 우리만 약화시키려고 이게 문재인류, 노무현류, 김대중류입니다. 그들이 일부 옳은 것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끌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싸울 수 있는 조직들은 강인해야 됩니다. 이 초안전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아가씨 같은 군인 총각 순경 필요 없다. 좀 심한 말이지만 그런 의식을 갖춰야만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김정은의 아바타들을 잡아내고 또 김정은을 몰락시켜서 제가 진짜 요구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검사 출신으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궁을 압수수색하라. 주석궁을 압수수색하라. 이런 목표를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초안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좀 강한 톤을 말씀드렸는데 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